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성형외과 전문의 김형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요. 적어주신 질문도 있고, 제가 유튜브에서 이제 또 많이 질문이 올라오는데 그거에 세부적으로 답을 다 드릴 수가 없어서 요거는 유튜브에서 추린 질문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질문해 주시고 또 도중도중 제가 답변을 드릴 때 생각나거나 혹은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한테 다 물어봐 주시면 제가 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은 첫 번째 오늘 얘기할 거는 얼굴 지방 흡입이잖아요. 네, 그래서 얼굴 지방 흡입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얼굴 지방 흡입도 대용량으로 지방 흡입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대용량으로 흡입한다기보다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보통 바디 흡입하러 가시잖아요. 많이. 그러면 대용량 지방 흡입한다. 그게 사실 교과서적으로도 몸에서는 대용량 지방 흡입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있는데요. 얼굴에서는 대용량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적절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살이 너무 많잖아요. 이때 그러면 대용량으로 흡입을 하느냐? 얼굴에 살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좀 생각을 해볼 때 지방 흡입은요, 모양을 잡아 드리는 거고요. 나머지는 뺄 수 있을 만큼은 빼는 거죠. 의학적 힘을 통해서. 근데 노력을 하셔야죠. 네. 다이어트가 정말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분들도 있어요. 몸은 정말 말랐는데 몸에 살이 다 얼굴로만 쪄 있다. 예. 그래서 몸은 살이 전혀 안 찌는데 얼굴에만 살이 너무 많다. 그럼 진짜 만져보면 피하 지방의 두께가 굉장히 두꺼우신 분들도 있거든요. 이럴 때는 진짜 좀 아쉽기는 해요. 최대한 다 빼드리거든요. 근데 얼굴이라는 구조가 그렇잖아요. 우리 허벅지하고 복부나 이런 곳은 어느 정도 대용량으로 흡입을 하더라도 지장이 별로 없는데, 얼굴은 표정근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이런 데는 팔을 움직여도 피부 자체가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쵸? 근데 얼굴은 웃으면은 움직이고, 그렇다는 뜻은 피부하고 근육하고의 커넥션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굴에서 표정을 지으니까 피부가 움직이게 돼 있잖아요. 몸에서 그런 곳은 많지 않거든요. 그쵸?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그러면 또 신경이라는 구조가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얼굴에서 대용량으로 지방을 흡입을 할 수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몸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무가내로 할 수는 없고요. 굉장히 해부학적 지식이나 그런 해부학적 구조들을 잘 이해해야지만 되거든요. 얼굴 지방 이식을 할 때는요. 그리고 또 얼굴에서 들어갈 수 있는 포인트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캐뉼라가 들어가는 포인트들도 잘 사용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흉터가 가장 덜 보이는 곳에 위치되도록 캐뉼라를 위치시켜야 될 거고, 두 번째는 또 흡입을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경이라든지 혹은 중요한 구조물들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주 내에서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막 바디에서처럼 그렇게 똑같은 방식으로는 할 수는 없습니다. 네. 네. 그러면 얼굴의 어떤 부위가 가장 지방 흡입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나요? 저는 턱선하고 이중턱이라고 생각을 해요. 턱선하고 이중턱이 가장 많이 효과를 볼 수 있고요. 우리가 이제 보통 지방 흡입을 제가 얼굴 이렇게 한번 보여주실까요? 보시면은 거울 한번 살짝 잡아보실게요. 얼굴에서 보시면은 턱선이라 하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가 턱선 부위분이 되겠죠. 손으로 이렇게 잡아보면 이 부분에 약간 지방이 있는 걸 알죠. 네. 그리고 두 번째 이중턱 부분이요. 여기도 이렇게 만져보면 지방이 지금 있단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뺄 수 있는 지방이 있단 말이죠. 근데 잘 안 빠지는 부분이 있어요. 또 그리고 또 얼굴에서 지금 보면은 이 부분도 좀 지방이 있네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요. 카메라 한번 보시면은 이쪽 부분은 이렇게 눈물방울 모양의 패드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요. 뺄 수는 있거든요. 많이 뺄 수는 있어요. 근데 지방의 친밀도가 좀 달라요. 예.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거하고 이쪽을 만져봤을 때 약간 좀 다르거든요. 그리고 이쪽은 그러니까 접근하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이쪽을 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빠진다고 그래서 이게 빠지면 어떤 분들은 팔자주름이 덜해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게 팔자주름 이만큼 이게 빠져서 팔자주름 높이만큼은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대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부분은 잘 빠지지 않는 부위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을 빼는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
과다하게 지방 이식을 앞볼 쪽에다 하신 분들, 두 번째 이 앞볼 쪽에다가 이물질, 그러니까 필러 등을 맞으신 분들, 그럴 때는 이 앞볼을 제거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광대 수술을 해갖고 광대 수술을 하면은 광대 수술 뼈가 내방, 하방, 후방 이동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이게 들어가게 되면은 뼈가 내방 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이 앞볼 쪽에 있는 이 눈물, 쉽게 그냥 지금부터는 눈물방울 앞볼 패드라고 부를게요. 그래서 앞볼 패드가 이쪽으로 이동되게 돼 있거든요. 이쪽으로 광대 수술을 하게 되면은 이게 이쪽 방향으로 내려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광대 수술을 했을 경우에는 아주 심하게 앞볼 쪽이 팔자주름이 좀 심해지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럴 때는 조금 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럴 때도 중요한 게 이게 그러면 뺄 수 있느냐, 빼긴 빼거든요. 근데 뺄 수 있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늘이 들어가는 포인트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눈 밑에서 뺄 수 있고요. 이쯤에서 뺄 수 있어요. 그래서 한 세 군데, 네 군데 정도에서는 가능하거든요. 어프로치, 그러니까 접근이 가능한데 그 이외에 다른 부위가 있어요. 뭐 어떤 분들은 뭐 귀 뒤에서 뺀다든지, 귀 앞쪽에서 뺀다든지, 뭐 여기서 간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뭐 어떻게 보면 흉을 좀 덜 보이게 하는 방법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흉은 그렇게 많이 생기지는 않거든요. 근데 흉을 너무 안 보이게 하려고 좀 멀리서 빼게 되면은 결코 효과를 볼 수가 없고, 이게 그리고 한 번에 빠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많이 하시는 분들은, 지방 이식 때문에 교정을 하러 오시는 분들은 제가 제일 많이 한 거는 9번이에요. 9번. 매번 좋아지잖아요. 할 때마다 조금씩 좋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9번을 가는 건데요. 이게 한 번에 절대로 안 빠져요. 한 번에 절대로 안 빠지고, 그리고 제가 늘 지방 이식, 지난번에도 제 유튜브를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지방 흡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얼마나 많이 빼느냐가 아니라 어느 선에서 지방 흡입을 그만두느냐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술할 때 나온다고 신나게 뽑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얼굴 울퉁불퉁해지고 모양도 많이 상해지고, 또 아까 말한 얼굴에 있는 중요한 구조물들이 다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술 시간은 보통 10분에서 15분 넘기지 않아요. 그 가장 중요한, 그 교과서에도 나와 있거든요. 그 지방 흡입에서 얼마만큼 많이 빼는 게 진짜 중요한 게 아니라 의사의 입장에서는 어느 포인트에서 수술을 멈추느냐가 환자한테 가장 좋은 결과를 알려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제 질문에서 이제 약간 벗어나긴 했는데, 여러분 어떤 부위가 가장 지방 흡입에서 효과를 많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말한 세 포인트, 세 부분이 가장 많이 볼 수가 있고요. 가장 많이 보는 건 이중턱하고 턱선이 가장 많이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부위인데, 이 부분은 지방이 좀 치밀해요. 그러니까 밀도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약간 지방이 빽빽하게 들어가 있느냐, 아니면 좀 루스하게 들어가 있느냐, 그런 차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텐데, 보통 앞볼은 조금 치밀하게 들어가 있고 패드 자체가 좀 단단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빠지지 않고 이 세 부분 중에서는 가장 어렵습니다. 이 부분이. 그리고 나머지 부분, 뭐 광대, 옆광대 뺀다. 근데 옆광대는요, 되게 심플하게 생각을 해보실 수 있는 게, 만져봤을 때 되게 폭신폭신한 분들이 있거든요. 이러면은 한번 만져볼까요? 네, 윗목 빼요. 예. 만져보시면 이렇게 접으면 살이 있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한번 잡아보세요. 그럼 살이 있는 것 네. 같죠? 근데 손가락으로 눌러보세요. 그냥 터치해보면 뼈까지 거리가 얼마 정도 되죠? 그 느낌 자체가 거의 3mm? 네. 3mm? 그렇죠. 그럼 3mm에서 그거 뺐다고 그래서 한 1, 2mm 줄어든다고 역광대가 많이 줄어드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눌러보면 진짜 푹신푹신한 분들이 있거든요. 쿠션처럼. 그리고 광대 수술을 하셨는데 살은 그대로니까, 이제 뼈가 들어가고 살은 그대로니까 굉장히 푹신푹신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네, 가능합니다. 역광대도. 근데 이제 또 역광대도 뺄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신경이 지나가는 부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좀 주의해야 되고요. 저는 어디 있는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별로 저는 신경 안 쓰는데, 역광대 뺄 때 이제 그런 거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턱선 부분도 잘 빠져요. 이것도 하나 그냥 말씀드리자면은,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 이중턱만 하시고 턱선 안 빼고 오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 굉장히 많아요. 여기는 빼셨는데 여기는 안 빼고 오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는 들어가잖아요. 근데 누누이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이중턱이라는 거는 하나의 구조물이 이렇게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중턱이거든요. 그러니까 턱선을 포함하는 게 이중턱이에요. 그것도 하나의 지방의 어떤 구획이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고려하지 않고 이중턱만 빼버리게 되면은 턱선에 살이 많은데 턱선을 수술 안 하고, 근데 그러면은 턱선이 이렇게 이쪽이 들어가게 되니까 이게 이렇게 끌려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반드시 흡입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 왜 안 하느냐면은 신경이 요렇게 운동신경이에요. 요렇게 해서 요렇게 올라오는 신경이 있거든요. 이 신경이 건드려지게 되면은 한번 해보세요.
이거 했을 때 이쪽만 내려가고요. 이쪽은 안 내려가요. 그래서 입술이 이렇게 삐뚤어지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신경손상이죠. 신경손상을 두려워하는 의사분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성형외과 전문의들은 신경이 어디로 지나가지 않으니까 턱선 흡입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제대로 이걸 공부 안 하시는 분들이 수술을 하면은 네, 이쪽에 항상 신경손상이 두려워서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한번 트라우마가 있으신 분들은 이쪽 절대 건드리지 않거든요. 이쪽은 절대 건드리지 말아야 된다고 또 환자분들한테 세뇌를 시키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아주 쉽게 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경손상 거의 없으니까 두려워하실 필요도 없어요. 네. 그러면 얼굴 지방흡입 수술 전에 윤곽 주사는 언제부터 맞지 말아야 할까요? 그냥 맞지 마세요. 네, 이것도 유튜브에 올라온 질문인 것 같아요. 근데 유튜브에서 이제 댓글에 올라온 질문, 저는 윤곽주사 언제부터 맞지 말아야 되고, 근데 모르잖아요. 무슨 약물이 들어있는지도 모르고 저는 그냥 맞지 마세요. 라고 말씀드릴게요. 네.